이른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인 듯 했는데 어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진정 국면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보도만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답답할 따름인데요. 메르스 사태 어디까지 왔는지 조아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메르스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총 186명입니다. 확진자는 변동이 없고요. 퇴원자는 어제 퇴원자 1명을 포함해서 119명이고요. 치료 중의 환자는 어제보다 2명이 줄어든 33명입니다. 이 중 9명이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격리자는 어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137명이 늘어난 811명입니다. 하루 동안 92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위험군이 계속 어쨌든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어제는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고요? 네, 8일 만에 발생했는데요. 결핵을 앓고 있던 50살의 여자 환자로 포함해서 지금까지 메르스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은 이렇게 18.8%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18.8%면 거의 20%, 5분의 1 수준이군요. 네, 거의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사망한 셈입니다. 예, 환자는 그런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은 어떻습니까? 네, 메르스 환자와 처음 접촉한 지 26일이 지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췌장 장복기 14일을 무려 12일이나 넘긴 겁니다. 초반 3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와서 진단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예, 앞서 환자들을 보면은 뭐 임산부의 경우도 있고 어린 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진단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서 회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이 좀 빨랐다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환자 접촉 후에 무려 한 달 가까이를 그냥 흘려보낸 건데요. 진단이 빨랐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또 결핵을 앓고 있었던 환자라고 하더군요. 원래 다른 질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회복이 어렵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확진이 빨랐어도 회복이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결핵이 어느 정도 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예. 의사들은 일반적으로는 결핵 때문에 회복이 늦어졌다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50살이었기 때문에 고령이 아닌 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뭐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예, 3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방법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간의 역학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히지 않아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환자의 사망 사이에 어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밝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의혹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메르스 관련 속보 이런 보도들을 보면 메르스 추가 확진자 오늘도 없어 이런 헤드라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진정 국면이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확진자도 없고 네네. 메르스 진정 국면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네네. 사망자는 추가 발생했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알아봤어요. 이게 신뢰를 하는지 예. 전문 의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일단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신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8일 전에는 나흘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추이만 보면 소강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상 무리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메르스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메르스 국면으로 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노환규 박사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이 그런 메르스 환자 확진자를 찾아내면 네.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병원 네네. 문 닫아야 되고 뭐 막심한 또 손실을 감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도 새로운 확진자 발견을 원하지 않고 예. 또 정부도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거죠. 예, 메르스 관련 토론회, 간담회, 뭐 정책 토론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한국 의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주제로 또 토론회가 있었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뭐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눈여겨볼 만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창조 경제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런 정부는 의료 한류나 K-메디라는 글로벌 의료 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한국 의료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역학조사와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아울러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이런 사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다시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 무엇보다 국민만큼이나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의사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온 건데요. 관련해서 노환규 박사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예. 지금 이번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열심히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결국 손실밖에 없구나. 이번에 이제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의사들이 열심히 한 건데 네. 정부가 뭐 이번에도 그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고 그랬지만 결국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도를 예, 조아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